우리가 고유의 브랜드를 런칭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브랜드명이라든지 브랜드 히스토리, 컨셉, 제품 기획, 유통 채널, 타겟 고객 같은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목표 설정을 하고 무엇을 실행해야 하는지 보다는 왜 브랜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브랜딩이라고 하면 브랜드명이나 히스토리 아니면 디자인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브랜딩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진짜 브랜딩이라고 하면 고객이 브랜드나 제품을 오감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같은 게 되겠죠. 그러한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브랜드가 디자인이나 이미지에 특허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오토바이 브랜드죠.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에는 그 특유의 엔진 소리에 특허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영화 배급사 중에 이름은 모르셔도 그 영화 처음에 시작할 때 사자가 나와서 이렇게 포효하는 장면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영화 배급사가 이제 메트로 골든인 메이어라고 해서 흔히들 이제 MGM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소리에, 그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에 특허 등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브랜딩은 사람이 오감의 어느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고유의 정체성을 만들어낼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이죠. 브랜드 기획이나 마케팅의 모든 활동들이 이러한 고유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소규모나 1인 창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대대적으로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죠. 그리고 또 지금은 예전처럼 엄청난 자본을 투입한다고 해서 브랜딩을 쉽게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런 주입식 브랜딩에 이미 너무 지쳐있고 오히려 개인 미디어나 SNS를 통해서 브랜딩을 하기가 더욱 쉽고 기회가 많은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SNS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죠. 대부분 보여지는 성공적인 사례, 인플루언서라든지 그러한 사례들만 보고 수단에만 집중을 하지만 결국 그런 것들도 다 수단일 뿐이고 본질이 어떤 것인지 꾸준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많은 대기업들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브랜딩을 하려고 하지만 실패를 거듭하는 것도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수단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죠. 마치 요즘에 인스타그램, 유튜버 무조건 해야 한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인스타랑 유튜버 하자. 마치 이런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결국 우리와 같은 소규모 1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를 만드는 대표 본인이 런칭하는 브랜드의 팬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 브랜드의 팬이 되어야 되고 구성원 역시도 그 브랜드의 팬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마치 종교를 믿듯이 나에게 그걸 각인을 시켜서 반사적으로 그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우리 브랜드를 접했을 때도 자연스럽게 우리 브랜드의 팬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메시지, 여기에서 메시지는 슬로건, 제품 이미지, 컨셉, 히스토리 같은 게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언제나 같은 톤과 목소리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단순히 홍보성이 아닌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메시지가 단단하게 잡혀 있어야 보여지는 이미지, 디자인이나 향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일관성 있게 같은 톤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정체성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고요. 만약 다른 브랜드나 제품을 카피해서 시작했더라도 거기에 내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담겨 있다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내 브랜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품 브랜드를 예로 들자면 지금은 너무 유명하지만 스타일란다나 닥터자르트 그리고 파파레서피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다 중소기업으로 시작을 했죠. 심지어 제품이나 시장이 트렌드를 선도하는 제품이나 브랜드도 아니었죠. 제품 자체가 기능적으로 굉장히 획기적인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창업자인 대표가 본인의 브랜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었고 꾸준히 같은 톤의 제품과 마케팅을 선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브랜드들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그때가 워낙 화장품 시장이 좋지 않았냐, 기회를 잘 잡은 거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역시 저는 보이는 결과만 보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브랜드들 나름의 꾸준히 브랜딩을 해왔고 기회가 다가와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통일된 메시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수단이 바뀌더라도 그 메시지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보통 브랜딩이 중요하다, 브랜딩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
뭐 디자인 같은 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치중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뭐 좀 더 고급스럽게, 트렌디하게, 이쁘게 보여질지 그런 것에 고민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결국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 가지의 수단일 뿐이죠. 반대로 보여지는 것이 남들이 봤을 때 이쁘지 않거나 뭐 촌스럽다고 하더라도 메시지가 명확하다면 그 브랜드의 팬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예전에 회사를 다니면서, 에이전시를 다니면서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해서 실패를 경험했던 수많은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뭐 그런 클라이언트들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뭐 이쁘고 고급스럽다고 해서 그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는 시대는 정말 지나도 한참 지난 시대의 이야기가 되었죠. 나는 내 브랜드의 어떤 컨셉과 메시지를 가지고 운영을 할지,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모든 업무가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운영하는 브랜드 메시지에 맞는 활동인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건 저 역시도 여전히 지금도 잊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브랜드를 만드는가? 이 답이 없다면 억지로라도 그 메시지를 나에게 주입시켜서 각인시켜야 합니다. 내가 내 브랜드의 팬이 되지 않는다면 단 한 명의 진정한 팬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